자, 이게 변동금리는 예금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대출금리도 오르락 내리락 하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일정한 마진을 먹는 거죠.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 이렇게 하고요. 이것을 차입자에게 전가. 요거는 이제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변동금리를 이제 정한다라고 할 때, 변동금리가 대출금리가 되죠. 이거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하고요. 이 기준금리가 예전에는 CD 수익률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이제 코픽스 지수를 많이 쓰고요. 경우에 따라 뭐 CD 수익률 쓰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코픽스 지수는 6개월마다 금리를 조정하고요. CD 수익률은 이제 91일, 석 달마다 조정을 했죠. 그래서 이 금리 조정 주기라고 합니다. 조정 주기.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금리 조정 주기가 길수록 고정금리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금금리가 되는 거고, 일종의 예금금리. 이 코픽스 지수라는 게 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금 상품이 있죠. 그 예금 상품의 가중평균 예금금리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의 신용 등급에 따른 마진을 붙이죠. 그러면 이제 대출금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 변동금리가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죠.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서 경우에 따라 금리 상승의 상한을 정하기도 합니다. 이 상한을 정하면은 일단 누구한테는 유리해요? 이거는 차입자한테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더 이상 금리가 안 올라가니까.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리는 대신에 금융기관이 어떻게 해요? 처음서부터 마진폭을 조금 높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진폭을 요거보다는 더 높게,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금리 변동 위험을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차입자에게 전가, 대출자 부담. 자, 여기 이제 고정금리, 변동금리죠. 자,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고요. 뭐 특별한 뭐 내용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112쪽에 가시면은 이제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해서, 자, 요게 이제 더 중요하죠. 요거보다.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해서 원금 균등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은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 상환. 자, 얘네들을 주로 이제 뭐를 많이 묻는가 하면은 원리금 지불액을 물어요. 원리금 지불액. 원리금 지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요. 그 다음에 이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묻고요. 이자. 요런 데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원금 상환은 어떻게 되고 잔금은 어떻게 되고. 자, 이 질문하는 항목이 이렇습니다. 대체로 원리금 지불의 크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되잖아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 초기에 제일 많은 게 누구예요? 원금 균등이죠. 그러니까 제일 많다는 얘기는 빚을 제일 많이 갚아나간다 이런 뜻이죠. 첫 회 이자는 어때요, 얘네들이? 첫 회 이자는 모두 다 똑같단 말이에요. 첫 회 이자는 똑같은데 원금 균등은 제일 많이 갖다 주니까,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많으니까 원금을 제일 많이 갚죠. 첫 번째는 이자가 똑같은데 갖다 주는 돈이 제일 많으니까 빚을 제일 많이 갚으면 잔금은 제일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원금 균등 상환이 제일 적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납입 기간, 전체 기간 동안에 납입 총액이 제일 적은 방식이 원금 균등이 되는 거죠. 맞나요?
원금균등이 은행에다 이자 수익을 제일 적게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걸 기준으로 하는데, 최정식 상환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자도 안 되는 돈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빚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요. 이자는 이만큼인데 가져가는 돈은 이만큼이니까. 그래서 무슨 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이만큼, 부의 상환. 그건 어떤 방식이에요? 최정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할 수 있는 게, 각각의 방식에서, 물론 이제 요걸 얘기하자면 잔금을 볼까요? 이제 다른 것도 있지만, 잔금을 보면은, 잔금은 직선적으로 일정하게 줄어드는 게 어떤 거예요? 원금균등이죠. 원금균등은 전부 다 직선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원리금균등은 잔금이 얘보다는 많잖아요. 원금균등보다는. 많기는 한데도 일단 빚을 조금이라도 처음서부터 갚아는 나가죠. 갚아는 나가기 때문에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하게 되면은 잔금이 누가 더 적게 남고, 원금균등이 더 적고 원리금균등이 더 많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의 상환이 발생하는 최정식은 어때요? 여기서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는 거죠. 빚이 늘어나는 구간이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잔금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자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도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원금균등 상환은 일정하게 갚아나기 때문에 이자도 일정하게 줄어요. 원금균등은 이런 식으로 이 전체 금액에서 원금 상환액은 어때요? 일정하잖아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줄어드는 게 무슨 상환 방식?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잖아요. 여기서 이자가 지금 점점 줄고 있죠. 이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직선으로 줄죠. 이자도 직선으로 줄고요.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자도 곡선으로 주는 거죠. 이렇게 이자도 곡선으로, 또 원금 상환도 곡선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무슨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질문하기도 하는가 하면은, 잔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건 누구예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이에요. 지속적으로 감소하기만 하지 올라가는 구간이 없잖아요. 근데 최정식은 초기에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 원리금 지불액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점점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하죠. 그래서 저당 기간에 약 3분의 2는 되어야 원금의 절반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의를 하실 것은 뭔가 하면은 이거. 우리 교재도 있지만 이제 수평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리금 균등하면 안 되고, 여기가 이자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이자가 일정한 게 이자가 매달 내는 이자가 똑같아요. 이거 뭘 뜻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계속 빚을 못 갚고 계속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는 거지. 만기 일시 상환이에요. 고정금리로 계속 뭐만 내는 거예요? 이자만 내다가 만기 일시 상환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출제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주의를 좀 하시라고.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그거 좀 비교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 기타 상환 방법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좀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